옛날 고구려에 온달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늘 해진 옷을 걸치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글도 몰랐지만 마음만은 착했습니다. 어느 날 온달은 산에서 다친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잡아먹으라고 했지만 온달은 노루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노루는 건강해져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평강공주는 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총명했지만 고집이 세서 왕을 자주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 말을 안 들으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왕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평강은 자라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왕은 딸을 귀족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지만 평강은 거절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온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농담이었다. 하지만 평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말씀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평강은 궁을 나와 온달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공주가 바보에게 간다니. 하지만 평강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자 중에 진짜 바보는 드물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강은 온달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누추한 집이었습니다. 온달은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공주님이 왜 이런 곳에? 평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맞아주시겠습니까? 온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공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평강이 말했습니다. 바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석 달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온달의 어머니는 병든 노파였습니다. 평강은 정성껏 노파를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죽을 끓이고 이불을 빨았습니다. 공주의 고운 손이 거칠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평강은 온달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달님, 말을 천천히 하시면 더듬지 않으실 겁니다. 온달은 평강의 말대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이 덜 꼬였습니다. 평강은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감이 없고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짐승의 습성을 꿰뚫어보는 눈과 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탁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온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이제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우리 아들은 공주님을 모실 그릇이 못 됩니다. 평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평강은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한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온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으니 저를 믿으세요. 봄이 되자 왕이 무예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용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온달도 평강의 격려를 받으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남루한 자가 누구냐? 바보 온달이라지 않나? 첫 경기는 활쏘기였습니다. 온달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평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온달은 심호흡을 하고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정확히 관역 중심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온달이 1등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보가 어떻게? 다음은 말타기 경주였습니다. 온달의 말은 다른 말들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신호와 함께 온달과 말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산에서 단련된 균형 감각과 말과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온달이 또 1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기마전투였습니다. 온달의 상대는 왕실 근위대장의 아들 검술의 명수였습니다. 바보에게 진리 없다. 귀족의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산에서 익힌 민첩함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게 반격했습니다. 온달이 우승했습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보 온달이 전국 최고의 무사가 된 것입니다. 왕은 온달을 불렀습니다. 내가 바보 온달이냐? 폐하. 왕은 딸 평강이 온달과 함께 사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게 갔다지? 내가 시험을 내겠다. 3개월 안에 북쪽 오랑캐들이 빼앗아간 성 하나를 되찾아 오너라. 그러면 내 사위로 인정하겠다.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성은 천연 요새였고 적군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온달이 돌아와 평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하지만 저는. 평강이 온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평강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온달은 자원한 병사 300명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달에게는 평강이 짜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면 공격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온달은 먼저 산속에 병사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적진 근처에서 짐승 소리를 냈습니다. 늑대, 곰, 호랑이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적군은 밤마다 맹수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적군은 지쳐갔습니다. 온달은 그때를 노려 소규모 부대로 식량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굶주린 적군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총공격의 날이 왔습니다. 새벽녘, 온달의 부대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300명이 마치 3,000명처럼 들리도록 산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적군은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달은 지친 적군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산에서 단련된 그의 부대는 험한 지형을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적장은 항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가 아니오. 온달은 성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이었습니다. 왕도로 개선할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온달 장군 만세. 이제 아무도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온달을 맞이했습니다. 잘했다, 온달. 왕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이제 너를 내 사위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장군으로 임명하노라. 온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모든 것은 평강공주의 지혜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 지혜를 실행했을 뿐입니다. 왕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공을 아내에게 돌리는 온달의 겸손함에 왕은 평강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은 궁을 떠나기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검소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더욱 빛났습니다. 내가 옳았다. 용서하여라. 평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온달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귀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출신이 어떻게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나. 그들은 은밀히 온달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고연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온달은 요행으로 한 번 이긴 것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다릅니다. 그에게 군권을 주시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평강은 이 음모를 알았습니다. 궁궐 시녀들이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공주님, 대신들이 온달, 장군을 쫓아내려 합니다. 평강은 온달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장의 적보다 궁궐의 적이 더 위험합니다. 온달은 걱정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평강이 말했습니다. 정치를 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면 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때 북쪽에서 다시 적이 침입했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군이었습니다. 왕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가 나가 싸우겠는가? 대신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온달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고연수가 비웃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통하지 않을 것이오. 적은 10,000명이 넘소. 온달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니까요. 온달이 출정하는 날 평강이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온달이 웃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평강은 그의 손에 부적을 쥐어주었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온달은 지형을 살폈습니다. 적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강에게 배운 대로 생각했습니다.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긴다. 온달은 협곡에 매복했습니다. 적군을 유인하여 좁은 골짜기로 끌어들였습니다. 적군은 수가 많아 오히려 서로 부딪히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온달의 군대는 높은 곳에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온달은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적장과 일기토를 벌였습니다. 내가 바보 온달이냐? 소문대로 강하구나. 온달이 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온달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아군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이었습니다. 고연수가 보낸 자객이 쏜 것이었습니다. 온달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뽑고 계속 싸웠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 땅과 백성들이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이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온달이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한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평강이 달려와 간호했습니다. 당신, 배신자가 있었어요. 아군의 화살이었습니다. 온달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강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궁녀들과 시녀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자객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고연수의 부하였습니다. 평강은 증거를 모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의 장군을 해치려 하다니. 고연수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천한 출신이 우리 위에 서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고연수를 벌했습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온다른 나라를 2번이나 구했다. 너는 대신이면서 나라를 배신했다. 누가 더 천하냐? 고연수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온달은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평강의 간호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자 왕이 찾아왔습니다. 온달, 나라를 위해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 무엇을 바라느냐? 온달이 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평강과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하거라. 왕은 온달에게 넓은 땅과 큰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온달과 평강은 산속의 작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평강이 말했습니다. 온달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온달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바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움은 모든 이의 권리입니다. 마을에는 작은 서당이 생겼습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건강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다. 다 며느리 덕분이지. 평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온달님은 처음부터 훌륭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 온달과 평강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바보라 불렸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봤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온달과 평강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편견을 깨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온달과 평강은 산속의 작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도, 편견의 벽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